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공부 리포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랑 좀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공부 리포트라고 해서 정리해서 보여드린 종목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시장이 저번 주에 개판이었잖아요. 근데 하나 빼고 봤던 것 중에 하나 빼고 전부 다 10%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시장 속에서도 5에서 10% 정도 올라간 그런 종목을 뽑아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 보고 도움 좀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칩셋 미디어부터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내용부터 한번 훑어보자면 칩셋 미디어 로열티 매출 급증으로 분기 실적 최고 달성. 지금 이게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요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로열티 매출 30억대 최초 돌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전일 발표한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75억 원에 영업이익이 29억 원을 달성했고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회사가 커지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22년 실적 기준으로 PR이 27.1배 수준까지도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글로벌 동종 업계 대비해서 할인돼서 거래 중이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시장에 따른 차이로 인해서 이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거지. 이게 같은 조건에서 좀 싸 보인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잘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PER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2년 같은 경우 27.1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21년이 33.1 그리고 22년이 27.1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성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전 세계 반도체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기본 설계를 만들어갖고 특허 로열티를 받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 사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이 반도체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 했지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삼성의 디램 쪽에 사이클이 조금 죽어가지고 지금 다른 거를 만들면서 가격 방어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디램의 사이클까지 돌아가지고 반도체 호황까지도 가면은 상상이 가십니까? 칩셋 미디어가 어디까지 클지는 그냥 시장이 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칩셋 미디어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일단 61선 부근에서 딛고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급까지도 개인은 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던 그 시그널 역시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기는 개미들은 털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했을까? 이제 왜 했을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GC 에너지. 지금 21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14억을 기록하며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S&P 상승으로 인한 발전 부분의 실적 개선이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22년 매출의 가이던스로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2.51조 원을 제시한다. 자,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성장이 보여질 수 있고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5.6배, 글로벌 발전사 지역 난방공사 대비 저평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장하고 있다 정도로 해서 딱 잘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편하죠.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저렇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회사 자체가 되게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어글라스 제품의 수율이 안정화가 되면서 2022년 연간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서도 돈 버는 사업부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도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돈 많이 버는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용 중에 하나를 딱 보면은 자, 그린 파워, 탄소 배출권 이런 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아, 여기가 친환경 발전 이러한 부분도 엮여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대선 끝나고 수소 발전부터 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거든요. 자, 대통령 선거는 언제입니까? 3월이죠. 3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기대감 때문에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PER 이런 것들을 좀 보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년에 실적이 좀 많이 나오고 피크아웃 하면서 23년도에 7.3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쳐도 그냥 퍼7이라고 잡을게요. 한 이전에 이 과거의 이 이력을 보면서 한 이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충분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는 돈 대비 조금 싸지는 게 올해에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GC 이게 에너지였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이 고점 부근에서 싸다라는 거였거든요. 오, 보이시나요? 역시 이렇게 튼튼하면서 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매수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번에 상승에는 외국인 역시도 한 발 걸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다? 최근에 개판인 시장에서도 유지가 잘 되었고 개인이 털리는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다. 왜 그럴까? 역시나 이 이후가 기대가 되니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SGC 에너지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현대 글로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증권사 하나에서 뭐 데이터가 괜찮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하나씩 한 4개인가 5개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글로비스 지금 진짜 싼 상황이구나. 이걸 딱 느꼈고 그로 인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리포트가 이번에 많이 나온 종목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라고 찾아보면은 LG 이노텍이 되겠죠. 근데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찍은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들, 리포트 같은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려서 다 이렇게 칩셋 미디어도 그렇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방을 통해서 이 영상 올라오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리포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공부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저 이어서 글로비스를 보도록 하면은 자, 전 사업부의 외형 성장으로 일단 컨센서스는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22년 전사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넘는 1조 1262억 원, 전년비 70%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자, 그렇게 이 반도체 수급 정상화, 이 스마트 물류 솔루션으로 물류 및 해운 사업부의 추가 성장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현금 배당도 3,800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도 추가적으로 돈이 몰리는 그런 상황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목표 주가 얼마로 상회한다? 21만 원으로 상회한다라고 이 백이현 애널리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해서 지금 뭐 PB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인다라고 해도 1.2라고 하니까 그냥 비싸다라는 느낌은 안 들죠. 그냥 자본 가치의 한 20% 정도 할증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니까. 그리고 뭐 버는 돈은 작나? 딱 보면은 PR 기준으로 봤을 때 10 이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다? 돈 계속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22년, 23년 보면은 그죠? 예상치가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 한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쿠팡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쪽이면은 SSG닷컴인가요? 아무튼 이쪽으로 해갖고 쭉 이 물류 쪽에서의 그 홈쇼핑 간에 이 채널들 간에 이 대립이 계속해서 세지고 있잖아요. 스마트 물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좁은데 인구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기술 개발하기가 참 좋다라고 합니다. 해외로의 수출 역시도 이런 물류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면서 이제 계속 돈 벌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계속되는 그 돈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현대 글로비스는 참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현대 글로비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좀 잘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근데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크게 올라간 게 없는데요. 중요한 게. 자, 보이십니까? 차트가 올라간 게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기관은 계속 삽니다. 외국인은 이 조금 올라간다 싶어갖고 파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근데 기관이 사요, 여러분. 떨어지는데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도 아래로 오니까 그냥 사줍니다. 차트로 보았을 때에도 여기서 61선을 돌파를 해주면 21선 요거 뚫어주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줬을 때 쭉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나오죠? 추가적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괜히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모양도 굉장히 잘 잡아. 자, 그 다음으로는 GST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2022년 칠러의 구조적인 성장에 주목하자. 21년 4분기 영업이익은 129억 원으로 자, 분기 실적 7% 정도 성장을 하며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국내 반도체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규 FAB양 스크러버 진입 시작이라고 하고 22년 영업이익은 603억 원으로 최대 실적이 재차 경신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래선 내 칠러 점유율 증가,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시각장피형 신규 칠러 대응이 가장 빠르다라고 하고 현재 21년 PER 기준으로 7.1x 배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주가 하락의 모습은 투자의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 PER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뭐 8.4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2년을 기준으로 보면 7.1이잖아요. 한 2023년까지 어느 정도 예상치를 내볼 수 있으면은 더욱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작년에 좋은 실적은 피크아웃은 아니었다. 더 성장할 무언가 거리가 남았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21년 PER을 7.1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22년으로 적혀 있네요. 이거 잘못 쓴 건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수정을 제대로 안 한 건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아래 보이는 내용이 맞다면 지금 위치는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ST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이 나오는 만큼 계속 올라가고 있죠. 레벨 다운이 없습니다. 계속 레벨업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요일날 남들 다 올라갔을 때 사모펀드가 많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하루 쉬어갔어요. 이 남들 살 때 같이 사주면은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실적이 좋으니까 시장 안 좋았을 때에도 이 물량들 넣어주면서 버텨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현 부근에 계속 매수를 해준 걸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단기성 자금이에요. 얘네들이 왜 샀을까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니까 산 거 아닐까요? 물론 얘네들이 팔면은 당연히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 좋은 시장을 버텨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털고 나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네? 생각해봐도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GST는 상당히 지금 나름 매력적인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리포트 마지막 종목, 파트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지금 어닝 시즌은 확실히 어닝 시즌인가 봅니다. 모든 리포트의 내용들이 실적이 좋다. 그리고 22년에 또다시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공통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22년 다시 최고 실적이 예상이 된다. 다시라는 얘기를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6,000원 상향, 한 18.5% 정도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목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매수 사인입니다.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용을 보면은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쪽으로 납품을 해갖고 큰 돈을 버는 거. 자, 그리고 이외에도 이 센서나 라우터, 전자형 카메라, LED 등 다변화된 매출 구조를 확보를 하면서 카메라 모듈의 의존도는 감소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리스크 관리를 안 해도 큰 돈 벌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회사 실적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마지막 쪽을 보면서 파트론이라는 기업에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 다변화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 회사가 연구 개발을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구나. 신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검증은 무조건 들어갈 것이거든요. 근데 만족도 있는 제품을 뽑아냈으니까 그들이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겠죠. 자, 근데 그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번에 이거를 개발하고 좀 기술력을 올려갖고 판매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갔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이런 모습이 나왔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만 계속해서 이어가 준다면 회사의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인적 자원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음직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같은 돈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성공을 했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그 인적 자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제 수준이 조금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자, 22년 최고 매출 예상, 전장향 비중 증가로 밸류에이션 할증.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으로 돈 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아까도 이제 다 리포트들 어디서 나오는지 그 다 체크돼 있잖아요. 그쪽 들어가셔서 한번 이제 보시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계속 좋게 좋게 나온다. 그리고 22년 목표 PER 15.2배를 적용한 게, 자, 이 목표 주가 16,000원이다라고 하네요. 15.2배가 아시겠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이 다음에 성장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냥 미래 밸류 어느 정도 끌고 오긴 했는데 그렇게 뭐 과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파트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3,000원 부근입니다. 역시나 이거 개인들만 파는데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다 외국인이란 기관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돈 많이 버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5종목 집센 미디어부터 이 파트론까지 한번 싹 살펴봤는데요.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는데, 자, 영상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공부한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잘 나왔습니다. 리포트를 잘 파악을 해갖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다라는 것인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진짜. 자, 그리고 이런 리포트들 좀 봤으면 좋겠는 이러한 내용들을 평일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 한 2개에서 3개씩? 근데 요걸 보고 싶으시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은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텔레그램 링크는 그 동영상 탭 옆에 커뮤니티 링크 있잖아요. 커뮤니티 탭. 유튜브 홈페이지 들어가신 다음에 그 커뮤니티라고 써 있는 데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거기서 이제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그거 딱 누르시고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월요일에 시작한 건데 벌써 44분이에요. 43분이 들어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상했겠다면 이분들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않으셨겠어요. 뭐 이렇게 정리 다 해드리니까 여기가 나름 퀄리티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전 다음에 더 좋은 이러한 재료들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